그러면 두 번째 독서 노트 에릭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독서를 위한 독서에 몰입하기 위한 다이도핀을 분출하기 위한 독서. 항상 지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6가지. 화가 날 때는 먼저 숫자부터 세어라.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 당신이 화를 낸 이유는 사실 두렵기 때문이다.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심도 행동하지 마라. 맞아요. 이런 부분 나오죠. 맞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화가 났을 때는 어떤 결심도 행동도 하지 마라. 화내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보라. 맞아요. 인생에서 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다. 글쎄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나 자신 아닐까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 이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 이 책이 전반적으로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어둡네요. 자, 그럴수록 사랑이 하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를 나를 구원해 주기를. 그래서 익숙한 정신적 방황을 멈추게 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누가 나에게 다가가면 하늘전으로 도망가기를 쉬웠고, 그런 애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오직 먼 멀리서 바라보는 짝사랑뿐. 자, 단지 알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이런 쪽으로 현재 자신이 겪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적 통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적 통찰은 그 변화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통찰입니다. 그것은 문제의 원인을 가슴 깊이 느끼며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하지만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 통찰, 내가 인지하는 과정이고, 자, 중요한 것은 감정적 통찰인데 그것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끼며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 그리고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지식적 통찰, 왜 그런지. 지식적 통찰은 큰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중요한 이 감정적 통찰로 인해서 그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슴 깊이 느끼며 내가 막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 버림받기 싫어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냥 내가 도망가 버리는 그 버림받기 전에 그걸 당하기 전에 도망가는 것일까요?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걸까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동안의 슬픔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는 그 순간을 말한다.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리고 이 감정적 통찰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합니다. 사람은 변화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를 반복하려는 그 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찰을 생활에 적용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음악이 좀 별로라서요. 차라리 듣던 걸 들을까?
자존감이 있는 이 홀푸드 음식 인 것 같은데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또 이 음악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아이린님.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자, 어디 갔어요? 그래서 하지만 한 번의 통찰로는 불충분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과거를 반복하려는 그 속성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찰을 생활에 적용시키기까지 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과거를 반복하려는 속성, 한 걸음 전진하면 한 걸음 후퇴하고 또 한 걸음 전진하면 다시 한 걸음 후퇴하며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럴 때 나는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다. 이게 어려운 일을 해내고 있다라는, 그게 중요할 것 같아, 그쵸? 일단 문제의 원인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면 그 문제로부터 거리두기가 가능해집니다. 그 문제로부터 거리두기.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 알고 나면 적어도 현재와 과거를 분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멈칫하게 됩니다. 현재와 과거에 대한 분리.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구나. 이거 나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버리는 이유가 버림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 진짜 과거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인가. 이때 현재의 고통이 과거에서 유래되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일이 지금의 심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과거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로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인가. 이때 현재의 고통이 과거에서 유래됐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기에 지금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에 과거의 일이 지금의 심리 구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때 그 상황. 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경우, 자기 안에 존재하는 강한 분노 때문에 스스로는 나쁜 아이로 여기고, 그것이 알려져 언젠가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될까봐 불안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못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초자아가 좀 더 관대해지면서 죄책감은 줄어들고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물론 어렵습니다. 그게 쉽다면 왜 정신분석 치료가 수년씩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움 속에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사랑하는 아이린이 그 괴로움 속에서 자꾸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아마도 꼭 안아주면 그것을 모두 지난 일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 안에 상처받은 어린아이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맞아, 안아줘야 돼. 꼭 안아주면 그것은 모두 지난 일이라고 알려줄 것입니다. 지난 일이야.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야. 이제 당신은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덮고 있는 그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과거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잘 지내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슬픔을 인정하고 슬픔을 이겨낸 당신은 대견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신은 아무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행복을 설계할 수 있는 어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가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덮고 있는 그 과거의 무거운 이불을 걷어내고 밖으로 나와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바라봅시다. 과거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현재까지 고통스러워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과거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을 잘 지내온 당신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쓰는 방언기지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
방어기제를 쓰는 그 방어기제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화를 내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보다도 악어보다도 용보다도 더 끔찍한 동물의 본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성 또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자격증 하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저 자신에 대한 그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늘 인간에 대한 그 공포에 떨고 전율하고 또 인간으로서의 제 원동에 전혀 자신을 갖지 못하고 고뇌하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상자에 담아두고 그 우울함과 긴장감을 숨기고 또 숨긴 채 그저 천진난만한 악천가인 척 가장하며 저는 익살스럽고 별난 아이로 점차 완성되어 갔습니다.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과실격에서 주인공 요조는 거지 가면을 쓴 채 서로 속구속이며 사는 그 모든 수성의 인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입니다. 말싸움이나 자기 변명을 할 줄 모르는 요조는 오케이. 아이고야.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쩔 줄을 몰라 공포에 얼어붙어버립니다. 그런 자신을 감추기 위해 요즘은 익사건이 되어 필사적으로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남들을 웃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상관없이 웃기만 만들면 된다.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려서는 안 돼. 나는 무야, 바람이야, 텅 비었어. 요조가 인간 식격자가 되기까지 마음속에 위험한 욕망들이 밖으로 뛰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나의 위험한 그 욕망이 표출될 경우 남들에게 창피를 당하거나 남들이 나를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을 우리는 예기불안이라고 한다. 마음속에 위험한 욕망들이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 욕망이 표출된 경우에 남들에게 창피, 남들이 나를 피하거나 사랑하는 사람 파괴하는 끔찍한 일. 예기불안은 일종의 경고음입니다. 야, 너 그러다간 큰일을 하는 마음속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의 마음 안에는 검열기관이 있어 위험한 욕망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할 때 두 번에 걸쳐 검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결과 1차적 욕망은 다른 형태로 변형되고 검열 기관을 통과한 것들만 밖으로 나갑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이다. 예기불안이고 그 다음이 방어기제다. 예기불안.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방어기제입니다.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감정적 상처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방어기제. 그치? 나의 방어기제는 뭔지 알아봅시다. 우린 누구나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위험한 내적 충돌들을 억압하거나 변형시키는 과정이 없다면 타인과 나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치? 인간 실격에서 요조도 자신과 타인의 내부에 있는 공교성과 탐욕을
두려워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어기제를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그가 사용하는 그 방어기제들이 미성숙한 것이어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데 있었습니다. 요조가 사용하는 주된 방어기제는 투사.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공격성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파괴적인 공격성이 있지. 그래서 위험한 요만들을 상대에게 전가하여 그것을 상대방에게 탓으로 돌려버린다. 그럼으로써 그 자신이 위험한 요소가 전혀 없는 순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일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나는 순수한 존재인데 상대가, 사회가 이렇게 만든다. 이게 방어기제, 그러니까 투사죠. 그러나 요새는 투사조차도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의 내부에 있는 그 파괴적인 충동들이 끊임없이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파괴적인 충동들. 그래서 요조가 다음 단계로 사용하는 그 방어 기제는 다름 아닌 투사적 동일시이다. 투사적 동일시는 자신의 위험한 속성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밀어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속성을 끌어낸다. 그를 조정함으로써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시도다. 예컨대 요조는 여자를 자극해 놓고 막상 성관계에서 자신을 여자에게 겁탈당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여자가 나쁜 역할을 하게끔 무의식적으로 유도해 자신을 선량한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다. 투사적 동일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겁탈당하는 존재로 만들어서 여자가 나쁜 역할을 맡게 하게끔. 그러나 아무리 이래서도 위험한 충동들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직도 남아있는 충동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희화화라는 다음 단계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희화화란 두려운 대상을 만화처럼 우스운 캐릭터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조가 희화화 시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을 이 사건으로 만들어 다른 사람의 웃음을 유발, 자신은 공개적인 위험하지 않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 이 모든 방어기제는 요조를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인간고시를 못하는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방어기제들이 타인의 잘못으로 도인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끌어 놓고 타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를 희화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거. 요조는 성인이 된 후 이 험난하고 위험한 세상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조는 해피와 퇴행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해피와 퇴행.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방어기제. 투사시키는 거, 나쁜 사람 만드는 거, 희화화 시키는 거, 안 되니까? 회피. 회피는 위험한 상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요조는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회피합니다. 그는 사회를 뛰어들기보단 방 안의 틀을 바꿔 사회를 비웃고 경멸하는 쪽을 택합니다. 뛰어들기보다, 즉 그는 사회를 해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패배자가 되어버린 그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남습니다.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는 어린 시절로 퇴행합니다. 퇴행이란 심한 좌절을 겪을 때 현재보다 유치한 과거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 대세분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을 태어나자 오줌을 싸게 되는 것 등이 이에 속합니다. 요조는 구강기적 시기로 퇴행하여 술과 담배를 입에 달고 잡니다. 엄마의 젖을 빨듯이 담배를 빨고 술을 취해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몽롱하고 이완된 그 느낌에 젖어드는 것이다. 와, 이게 퇴행이구나.
요조는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지 않는 냉혹하고 잔인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분노한다. 그러나 분노를 드러내 다른 사람들을 자극했다가 해코지라도 당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자신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공격성이 자기에게로의 전향이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조는 공격성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해서 자신을 파괴해갑니다.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끝내는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자살 시도를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요조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공격성을 자기로의 전향의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그 공격성을 자신으로 향하기 위해서 자신을 파괴한다. 그렇구나. 자기의 파괴로 들어가는구나. 왜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쓸데없는 것 때문에 자신을 파괴한다. 남한테 그 분노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여조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는 투사나 투사적 동일시 투자적 동일시? 그치. 투사적 동일시 끌어내는 거, 희화화, 회피와 퇴행, 공격성의 자기로의 전형 등과 같은 미숙한 방어기제만으로 고집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인격 실격자가 된다. 투사하고 투자적 동일시. 이제 그만 유년시절의 미숙한 방어 기제를 버려야 되는데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어할 것이 없거나 방어할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 방어 기제 다시 한 번 더 투사를 시킨다. 그 사회에 책임감을 다 돌린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돌리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끌어내놓고 성폭행을 겁탈을 당하는 것처럼 타인에게 그걸 전도시키고 나를 희화화시키거나 회피하거나 퇴행하거나 자기 공격성을 나타내는 이런 방어 기제들, 이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방어할 것이 없거나 방어할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 한 욕망과 충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욕망과 충동.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누구나 사용한다. 방어 기제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방어 기제는 미숙하고 파괴적인 것으로부터
성숙하고 건설적인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방어기제, 다행인 건 방어기제가 성숙하고 건설적인 것까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적에는 아직 성격 구조나 자아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방어기제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성격 구조가 확고히 형성되고 자아가 강해짐에 따라서 좀 더 성숙한 방어기제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방어기제. 성숙하고 건설적인 것이 있다. 그것이 중요하죠.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억압입니다. 억압은 불안을 방어하기 위해 동원하는 1차적 방어기제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나 기억이나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 위험한 욕망들을 마음속 깊이 밀어넣는 것입니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그 위험한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학대에 대한 분노를 억압하여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꺼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억압된 욕망들은 강력한 에너지가 부화된 것들이어서 우리의 내부를 들끓게 하고 끊임없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다른 방어 기제들이 동원된다. 억압하는 거. 이게 방어 기제구나. 앞에서 언급한 것들 외에 다른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부정, 격리, 취소, 반동 형성 등이 있습니다. 부정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생각이나 욕구, 충동들을 무의식적으로 부인하고 무시해버리는 것. 취소는 자신의 적대적 욕구나 공격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그 상황을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려는 행동을 뜻한다. 예를 들어 금지된 대상이 성적 충동을 느꼈을 때 이를 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등의 강박 행동을 나타내는 것. 반동 형성이란 속마음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적인 머리에 강한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예의 바르고 매우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외에도 많은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떤 것은 성공하고 어떤 것은 실패합니다. 특히 미숙한 방어 기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인이 된 후 어릴 적 사용하던 그 미숙한 방어 기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더러 어린 시절과는 달라진 그 성인의 욕망을 방어하기에는 미숙한 방어 기제의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의 유년 시절 미숙한 방어 기제를 버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어른은 미숙한 방어 기제는 억압도 있을 수 있겠고 해피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퇴행도 있는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자, 당신은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숙한 방어기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숙한 방어기제. 만일 인간 실격에 요조가 종용할 수 있는 형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면 그는 형으로부터 좀 더 좋은 행동 모델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는 동일시라고 합니다. 또 요조가 파괴적인 욕망들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함으로써 방출시킬 수 있었다면, 즉 상징화하고 승화할 수 있었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해방되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위험한 성적 욕망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예술로 승화시키듯이 말입니다. 이 외에 성숙한 방어 기제로는 유머, 이타주의 등이 있습니다. 동일시하는 것, 그리고 그 방어 기제들을 어떤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거.
그런 방법들이 있구나. 이 방어 기제들을. 그건 좀 명확하지가 않아.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만일 두려움과 불안을 방어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당신이 바라는 평안이 오지 않는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을 방어하느라 혹시 아직도 미숙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어요. 어른이 되었으면 더 어리지게 느꼈던 그 두려움을 여전히 지니고 있어 불안을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있어요.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충동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사용하는 이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방법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실천해야 돼요. 내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왔을 때 이건 내 기억이야, 내 과거의 감정이야 라는 거 알아차리는 거. 현실은 이것과는 달라 라는 거. 어린 시절 얘기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의 공통점.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미숙한 방어기 중에 하나로 바로 부정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암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오진일 거야 거부하고. 사람들은 불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불행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 비정 무기력한 볼품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서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뒤따라오는 그 분노와 자제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아예 그런 일이 없던 것처럼 부인해버린다. 그렇게 해서 불행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불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없는 것처럼 바꿔버린다. 이게 좋은 방법 아닌가요? 굳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새기는 게 그게 좋은가요? 면담을 진행하면서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면 그는 계속 아무 문제 없는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나에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중학교 이전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전의 일들을 기억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자기 가족은 정말 행복했으며 특징적인 일들이 없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런데 차츰 면담이 진행되고 기억을 어하던 저항에서 풀려나면서 그는 어릴 적 겪은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둘 떠올려야 하냐고요. 굳이? 없는 것으로 그냥 살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얘기를 할지. 그의 어머니는 원치 않을 때 그를 임신했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무뚝뚝한 아버지와 아픈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는 조금만 일해도 화를 내고 눈치를 살펴야 했고 어릴 적에 어머니가 결혼한 지금도 매주 어머니 집에서 집안일을 챙기고 그것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화목하고 평온한 그 어린 시절, 그것은 꿈이었을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껏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냥 없었다고 생각하는 게 좋지 않나? 계속 그 아픈 과거를 생각하는 게 좋나요? 그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싶었고 부모를 기쁘게 만드는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았고 아버지 신기를 맞춰가 무던히 노력했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사실을 인정하며 지금까지 쏟은 모든 노력과 시간이 물거품이 될 뿐더러 오늘은 부모에 대한 분노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며 외면하며 상처를 서둘러 구멍막에
스탑갭으로 막아버렸습니다. 마치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나쁜 건가요?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상처는 안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알 수 없는 긴장하고 막연한 불안에 시달렸고, 알 수 없는 긴장감, 막연한 불안? 가끔씩 다른 사람에 대해 치솟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 치솟는 분노? 구멍마개로 덮어놓은 상처가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우 씨의 경우 어린 시절이 외롭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커다란 고통이자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와 면담을 진행하며 행복하지 못했던 그 어린 시절을 인정하자 비로소 자신의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머니 역시 상처받은 영혼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머를 부채감과 불편한 감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멍마개를 열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문제를 풀 힘 또한 얻게 된 것이다. 구멍마개를 열고 상자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되었고 부채감. 이제 매주 어머니 집을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를 떠나보는 그는 그 시간을 아내와의 관계를 행복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아직까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면담을 통해 진행하며 행복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인정하자 비로소 자신과 부모의 모습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어머니 역시 상처가 많은 영혼일 뿐. 그 문제의 본질. 그는 이제 매주 어머니 집에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과거를 떠나보낸 그는 그 시간을 누구에나 불행하다고 느꼈던 시간이 있습니다. 창밖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평온을 위해 불행을 부정해버리면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곰게 만든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요? 부정한다. 아직까지 뭔지 명확하게 잘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뭐 명확한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자, 일시적인 평온에 불행을 부정해버리면 상처를 자연스럽게 치유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더욱 공개 만듭니다. 상처를 구멍마개로 막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과거 불행했던 기억이 자꾸만 당신을 괴롭힌다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과거의 불행을 인정하고 상처에 직면해야만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게 된다. 직면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인정을 한다니까 그 계속 떠올리려는 건가? 그 과거의 상처는 어차피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식구들 오손도손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면서 맛있는 저녁을 먹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가족들이 각자 일로 가면서 그런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결정적으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없는 집이 아니라 싸워도 금방 화해하고 풀 수 있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득이 살다 보면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싸움이 없는 집은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 모두 갈등을 외면하고 있는 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흐르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뿐이다. 그러므로 화목한 가정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서 먼저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고 갈등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숨막히는 침묵.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면을 해. 그 사실을 인정해서 내가 계속 그걸 떠올리고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 내 안에 어린아이를 달래는 4가지 방법. 과거를 재구성해볼 것. 과거를 한번 재구성해보자. 그런데 나와 함께 과거를 여행하면서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늘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 어린 시절에서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발견해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걸 단지 표현이 서툴렀다. 뭔가 상황이 벌어졌을 땐 그 배경이 있는 법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전체를 이해하고 왜 사랑이 저렇게 표현되어 나오는지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상처 입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과거를 재구성하기, 즉 상처받은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보는 것. 그것은 의외로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제공한다. 조금씩 상처로 벗어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서툰 사랑을 발견한 것이 그녀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정말 존경받거나 현자가 되거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미숙숙한 사람이 부모가 되어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책에서 조금 나는 해결 방법이 분노를 두려워하지 말거. 분노를 너무 자주 폭발시키는 사람만큼이나 전혀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도 문제다. 마음속에 분노를 담아두지 말자. 상대에게 느끼는 그 불만을 털어놓는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흥분하지 않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잘 전달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에게 잘 전달했을 때 나는 또 한 번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아닌 것처럼 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분노를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비난하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게 잘 표현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All good or all bad에서 벗어날까? All good or bad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좋고 싫은 감정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점만큼이나 나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보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세상에 100% 좋은 사람과 100% 나쁜 사람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대인관계를 맺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따른다. 이야, 아이린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상대를 극도로 이상화하여 상대의 모든 것을 좋게 본다. 그건 좋지만 서로 맞지 않아. 그건 확실해. 그러다 차츰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걸 도저히 참지를 못합니다. 상대는 곧바로 나쁜 점 투성이인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좋은 점이 있죠. 그치만 나랑 안 맞는 거죠.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그들은 실망하고 바로 다른 사랑을 찾아 나선다. 맞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게 좋기만 하고 모든 게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여긴데? 이게 스크린을 한번 닦아야 되겠어요. 스크린이 너무 스크린에서 아이린씨 자존감 가지지 말아요. 북마크 찍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모든 게 좋기만 하고 모든 게 나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 사고방식을 적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한 컴플렉스로 여긴다. 나의 단점? 컴플렉스다? 글쎄, 아닌데? 신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데 이제는?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과 가까워져서 자신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 즉시 버릴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그런 게 있나? 아닌데? 나 그 부분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글쎄요. 하지만 나쁜 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쵸. 맞아요. 이건 내가 좀 그러므로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어둡거나 부정하고 싶은 그 면들과 의식적으로 대적하려 들거나 그것들을 비관하면서 체념하는 것은 무엇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많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나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all good or all bad 태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 면들을 자신의 일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호기심 있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초조함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던 그 자리에 여유와 생동감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맞아요. So it's me 라고 말해봐. 그래, 그게 나야.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를 알고 그 상처의 진원지를 찾아 기억을 재구성하고
자신에 대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린이 좀 쉬다 갈게요. 오케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뭘 좀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자신감이 있어서. 아니야 하지마. 몰라.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고했어요, 아이린님.